위대한 천재.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 왜 죽었을까? 어떻게 죽었을까? 누가 죽인 게 아닐까? 이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 유성호입니다. 이제 제가 생각하기엔 모차르트의 쭉 살아온 일생을 살펴보게 되면 모차르트가 어떤 삶을 살았을지가 되게 궁금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위대한 모차르트 말고 인간 모차르트? 천재 신동 이런 이미지지만 조기 교육의 산물일 수도 있는 거죠. 그 스승이 누군지는 아시죠? 네, 레오폴드 모차르트. 선배 음악인이기도 하고 아버지이기도 하고 그런 레오폴드 모차르트가 음악 여행을 다니면서 공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이랬다고 얘기를 들었었는데 이게 유럽에서 연주 여행 시작했던 게 불과 6세 때였어요. 이 아버지 레오폴드는 가는 곳마다 연주회를 열어요. 그러니까 연주 여행 목표는 단순한 교육이 아니었던 거죠. 음악회를 열어야 이름이 알려지고 쟤 뭐 하는 애냐, 야 그쵸. 신동. 그래야 또 섭외가 오니까. 그러려면은 뭐가 중요하겠어요? 홍보. 그럼 뭐라고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그런 게 아니라 아니잖아요. 네. 모차르트의 6살은 2달이면 끝납니다. 뭐 이런 그렇죠, 그런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모차르트가 아빠 레오폴드와 누나 난넬과 함께 런던을 갔었어요. 그 당시 신문에 실린 연주회 홍보문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가장 위대한 신동들을 대중에게 공개한다. 그것은 상상 이상으로 뛰어나다. 하프시코드, 즉흥 연주, 그의 자작곡 중 어떤 게 가장 뛰어나다고 보기는 어렵다. 와, 이 아저씨 잘하네. 잘 뽑네. 잘 뽑죠. 그러니까 우리가 음악의 신동이라 부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마케팅일 수 있다는 거죠. 진짜 천재인갑소. 6살인데 하프시코드 연주. 이 시대의 피아노죠. 자기가 직접 작곡한 악보도 있는 상태야. 장난 아닌데? 나는 팬은 될 거야. 팬클럽은 가입할 것 같아. 다음 카페 뒤져서 모차르트 팬카페에 가입은 할 것 같아. 굿즈도 살 것 같아. 물론 천재는 천재예요. 대등의 크기만큼이나 혹독한 훈련을 받았던 거죠. 6살 때. 애가 뭘 알아. 근데 그 어린 나이에 마차를 타고 그때 뭐 길 닦였겠습니까? 엄청나게 빡빡한 계획이었겠죠, 스케줄이. 그게 그 당시에 어린 아이가 감당할 수 있는 환경이었을까요? 아니죠. 아닐 것 같아요. 그 여행과 함께 어린 모차르트는 엄청난 병에 자주 시달렸죠. 이거는 그것이 알고 싶다에 제보를 해야 돼. 그 유명한 천재 어린이 모차르트. 그런데 말입니다. 뭐 이러면서 이제 하는 거 아니야. 그 아래 신고할래. 제보해야지. 어린 시기, 소년기를 잃어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소년기를 잃은 그 모차르트가 어른이 된 이후에 예. 삶은 어땠을까? 평생 동안 피아노, 오선지만 씨름을 한 거죠. 그런 혹독한 훈련 속에서도 이를테면 세상 눈치 안 보는 어린이 같은 그렇겠다. 그런 자유분방함? 아마데우스 같은 경우는 좀 달랐던 게 살스부르크 대주교가 일종의 뭐 고용주의기도 했겠죠. 잘츠부르크는 왕이 아니라 주교령이야. 주교령. 그래서 주교가 짱이야. 야 모차르트 딴 데 가지 말고 작곡만 해 했을 때 모차르트는 거부해요. 여행을 안 시켜주면 나는 못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하고 되게 좀 자유분방할 때가 있었고 짤스부르크를 떠나서 빈으로 갔던 모차르트의 어떤 그런 모습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빈으로 갔어요. 너무 좋아. 당시에 빈은 뭐냐면 세계 음악 중심인 곳이니까. 누가 시키는 음악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겠다는 뭐랄까 독립음악가 활동을 했던 거죠. 소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고전 음악의 또 황금기를 향해 막 뛰어가기 달려가던. 시작하던 그 시기에 처음으로 나타난 쟤 뭐지? 야, 쟤 뭐니? 라고 불리운 첫 번째 인물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매여 있었죠. 그렇죠. 하프시코드 좀 치긴 하냐? 뭐 이런 식으로 비웃을 수 있는 게 빈의 귀족과 황제였으니까. 예술은 자유롭다고 이해하지만 그 예술을 향유하고 소비하는 계층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고 그렇죠. 그 당시 빈 시기를 보면 정말 그 자유로운 음악도 있지만 황제의 즉위식에서 연주될 만큼 궁정 취향을 반영한 음악도 있습니다. (1790년에) 쓴 편지를 보면은 궁정에 좋은 자리가 나오길. 그러니까 되게 자유로운 음악가와
안정된 직장 사이에서 고민했던 이제 나이가 드는 신동의 고민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죠. 그러다 보니 불안정한 수입에 그렇죠. 쪼들리다 보니 말년에 반복해서 돈을 빌리는 편지가 발견된 거로 알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 스트레스를 적나라하게 알 수 있는 증거가 자필 악보야. 자기 악보에 돈 계산한 흔적이 나온다. 그러니까 막 작곡하다가 빰빰빰빰빰빰빰빰 320원을 빌렸는데 뭐 이런 거죠. 그 당시에 또 모차르트가 죽기 직전에 상황이 하나 중요한 게 있는 게 오스트리아와 터키의 전쟁이 벌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그 밀가루 가격이 올라가고 빵값이 2배로 올랐어요. 근데 모차르트가 돈을 벌어야 되는데 연주를 들어주고 돈을 내줄 귀족들은 어디 있다? 전쟁터에. 전쟁터에 갔죠. 그러니까 주 소비자가 없는 거예요. 게다가 아내 콘스탄체가 아팠어요. 치료 중이었다고. 그러니까 돈 들 땐 늘어났는데 수입은 줄었어요. 근데 전쟁은 계속됐어요. 모차르트가 죽었던 1791년에 전쟁이 끝나요. 참 아쉬운 거는 그 해만 넘겼으면, 그러니까 전쟁 나고 고생했던 그러니까 그 2년 동안 넘어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확히 어쩌다 사망에 이르게 된 건가요? 슈테판 대성당 사망자 기록에 따르면 급성 미란성 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온몸이 상태였다? 발진이 나 있고 열 났다 이 정도를 얘기하는 거니까 정확한 사인은 기록되지 않은 거죠. 사인도 미스터리지만 장례식이 너무 이상해. 그렇죠. 사망자 기록부를 다시 보면 모차르트의 장례식이 3급으로 치러져요. 비용이 8플로린 56 크로이처.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24만 7천 원. 정말 헐값을 네. 한 거네요. 심지어 혼자 붙인 것도 아니고 모차르트는 5구의 시신과 함께 붙였어요. 왜일까요? 요즘에도 그런 거 보는 것 같은데. 인도에서 지금 그러고 있고. 전염병. 네. 다섯 명을 동시에 묻었다? 그만큼 갑자기 많이 죽은 사람들이. 이것도 하나의 썰일 뿐이에요. 근데 만약에 전염병이라면 어떤 걸까요? 1791년 빈의 사망자 연구에 따르면 모차르트가 죽은 그 몇 주 동안 부종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높았다고 합니다. 두드러지게. 모차르트하고 되게 비슷한 거네요. 이 집단 사망의 원인은 연쇄 상구균 감염이라는 썰이 있어요. 그리고 많은 의학자들이 그 설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자문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분 유명한 분이잖아. 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 유성호입니다. 시비어 밀리어리 피버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중에 연쇄상구균이라는 세균이 일으키는 질환도 이렇게 열과 발진을 일으킬 수 있고요.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모차르트의 쭉 살아온 일생을 살펴보게 되면 한 6살 때부터 급성 류마티스열이라고 현대에서 진단하는 질병을 앓는 적이 있어요. 그런 급성 류마티스열은 현대에도 그런데 가장 중요한 합병증이 심장의 합병증이 있어요. 심장 내부에 있는 판막에 손상을 입혀요. 그런 류마티스열에 의해서. 문제는 어른이 되어서 연쇄상구균이 또 감염이 되면 그 감염된 세균들이 안착을 어디에 하냐? 손상된 판막에 덩어리를 지어서 안착을 하는 거예요. 감염성 심내막염이라고 그래요. 근데 모차르트의 마지막 2주에 3주를 보면 호흡도 좀 어려웠고 온몸이 붓고 열이 펄펄 끓어요. 가족들의 이 편지를 보면 완성하지 못한 레퀴엠에 대한 마지막 작곡의 의지를 입으로 악기 소리를 내면서 했다라는 기록이 있는데요. 아마 호흡을 신부전 상태에서 호흡을 하는 거에 대해서 그게 마치 드럼이나 트럼펫이나 뭐 이런 거를 작곡하는 것 같은 노력으로 보였을 가능성도 있지 않나. 감염성 심내막염의 증상이라고 봐도 똑같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감염성 심내막염은 아무래도 어렸을 때 그런 질환을 앓았던 사람이 많이 걸리는데 하고 봤더니 모차르트가 6살, 8살, 10살 때 그런 병을 앓았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감염성 심내막염, 그 이유가 류마티스열, 그리고 중간에 연쇄상구균이 감염이 됐다까지 이제 연결시켰는데요. 지금 와서 모든 기록을 보건대 저는 거의 90% 정도는 제가 생각한 그 판단이 맞지 않을까.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도 아버지 원인이 있네요. 어렸을 때 어떤 그 강행군이 결국은 이 건강을 해치고 어떤 그 천재성을 오래 지속시키지 못했던 이유가 아닌가. 사인을 우리는 왜 이렇게 계속 우리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은 궁금해하시는 걸까요? 천지의 요절이라는 말이 나오면
왜 죽었지? 음. 야, 더 살았으면 또 뭐가 됐을까? 음. 계속 궁금증이 유발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음악을 들을 때마다 더 살았다면 대체 어떤 음악을 지었을까 하는 그런 게 생기는 거고. 왜 얼마 전에도 부성진 님이 조선진 짱 너무 좋은데 그 왜 발표되지 않은 모차르트의 곡을 연주를 예, 한 적이 있어요. 모차르트는 진짜 대단하다라는 게 죽기 직전까지 새로운 음악들을 거죠. 만들어낸 걸 보면 우리는 그저 천재에 대해서 감상하고 그 음악을 기리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